2020년 장애인운동 정세를 접는 투쟁방향을 세우자. 2020년은 어떤 해가 될까? 기억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걸고 5년간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했지.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에 찾아와 2020년에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했어.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검증할 시기. 2020년이 드디어 온 거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는 2020년. 2020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도 해. 올해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치르던 선거와는 조금 달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야. 거대 양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의 정당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석수가 정해지는 방식이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 정당들이 과거보다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지. 하지만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는 데 활용될 우려도 있어. 국회가 진짜로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 영역, 20년에는 이동 영역, 22년에는 소득 고용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해. 등급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지금 새로운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나누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종합조사로는 과거보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 제한된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안에서 누구는 늘어나고 누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결국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충분히 서비스를 보장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가 될 수밖에 없어. 20년에 만들어지는 이동영역 서비스에서의 새로운 기준은 이동권이 절실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해. 19년 7월에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인별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기획재정부와의 투쟁,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은 계속될 거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0년에 4가지 투쟁 과제를 꼽아보았어. 첫 번째, 고려장당하는 중증장애인 동료들의 목숨부터 살려내고 개인별 지원체계의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 전략과 전술을 실행하자.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해. 예산 확대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한 폐지는 쉽지 않아.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총동원해보자는 거야. 두 번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2, 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기준과 구체적 투쟁 계획을 수립하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장애인 인권, 이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거야. 이 협약을 체결한 각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 그리고 유엔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심의를 받아. 우리나라도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지키지 않은 게 많지. 2014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 시설과 그 거주자가 증가하는 것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거든. 이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는 게 정부는 긴장되고,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꼼수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도 우리의 관점으로 작성한 민간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해. 국제사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통해 압력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탈시설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세 번째, 21대 총선 21가지 장애인 관련 법 재개정,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물리적 투쟁을 집결시키자. 21대 국회를 장애인 운동이 요구하는 21가지 장애인 관련 법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늘 총선 때마다 대중투쟁을 통해 주요 원내 정당과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약속을 받아냈어. 4월 22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1주기,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집중 투쟁으로 힘을 모아야겠지? 더 나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만큼 수많은 비례대표 중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조직해야 해. 네 번째, 돈줄을 쥐고 흔드는 기획재정부 무피아 집단을 향한 투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연대를 확대하자.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주범은 기획재정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2020년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단판을 지어야 하는 해라고 이야기했지. 정말 큰 싸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소요되는 6조 원의 비용이야. 기획재정부와의 투쟁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누구나 가난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기획재정부 노피아 집단을 향한 투쟁은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해. 세상의 벽이 너무 단단해서 모든 게 그대로인 것만 같고 투쟁의 구호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래서 투쟁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투쟁 방향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으니까. 그럼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자. 안녕!